자, 안녕하세요. 한수 어드바이저입니다. 명절 지나고 날이 너무 춥습니다. 영하 20도 막 이래요. 서울, 이게 한 20년 만에 뭐 추위라 그러고 관측사상 뭐 7번째로 추위라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춥고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은 조금 덜하긴 해도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운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 오늘 10분 컨설팅은요, 비상장 주식 이동 꼼꼼히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좀 폭망까지는 아니고 좀 실수한 거예요. 누구의 실수든 어떤 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내용들을 어떤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 정말 꼼꼼하게 업무 처리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 양도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증여세 이슈 검토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가 거래이냐. 자, 액면가 거래를 아직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는 사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특수관계자이냐 아니냐 잘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법적으로 특수관계, 뭐 상속증여법, 소득세법, 뭐 법인세법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 관련 그 다음에 이 비상장 주식을 이게 오늘 이제 저가양수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될 텐데 이럴 경우에 특수관계 여부는 꼭 여러분들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업무를 진행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는 비추예요. 저도 있잖아요.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확신을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저가, 고가, 양도, 저가, 양수 이런 어떤 개념에 조금 약간은 좀 뭐랄까 이게 상식도 상식도 헷갈리고 그냥 어쨌든 어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플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수관계자 여부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수관계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세율, 특히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당연히 대주주는 보시겠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점주주의 소득에 따라 6에서 42%이며 종합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은 10% 가산세 적용합니다. 이런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참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주식 이동하실 때 세금이 발생하는 큰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랑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간주취득세 세율은 2.2%고요. 뭐 이런 거예요. 주식의 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보유 자산 중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간주취득세고 간주취득세는 주식이 이동이 돼서 과점주주가 된 모든 곳에 관주취득세 납부하세요라고 국세청에서 보냅니다. 국세청이 아니죠. 과점주주는 이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시청, 구청 이런 데서 보내겠죠. 간주취득세. 여러분들 이거 가끔 간주취득세 납부 안 해가지고 가산세 내는 기업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들 꼭 체크하시고 당연히 뭐 필요경비, 신고기한 기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슬라이드는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시작이죠. 이제부터 이제 실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스푸드에 주식 이동을 합니다. 주식 이동을 하는데 제가 이름만 한스푸드로 바꿨고 실제 제 거래처에 주식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92,633원입니다. 주식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때 했느냐? 자, 이 기업은 매출이 쭉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건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죠. 자, 이 금액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져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업 역시 2021년 12월 31일자로 평가한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 주식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이동을 합시다. 대표님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회사가 자꾸자꾸 성장하는데 지금 이 주식, 여기서 이 주식이라 하면 명의신탁 주식인 거예요.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명의신탁 주식을 가져오는데 주식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빨리 그 주식을 회수해 오자, 찾아오자 이 개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식 자체를 찾아오는 데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뭐 해지, 뭐 이런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개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 지난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오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도세이거나 증여세이거나 이게 발생이 되는데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세금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2021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평가해서 2021년에 주식 이동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됐고 그런 식으로 업무 진행이 된 거예요. 된 건이에요. 참고로 비상장 주식 하한 설정은 알고 계시죠? 아무리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도 순자산 가치의 80% 밑으로는 안 된다. 80%까지가 최저 가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현황은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80%를 가지고 있고 홍길동 씨가 2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홍길동 씨의 주식을 CEO가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건데 어쨌든 다행인 건 비특수 관계인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이동할 때 특수 관계이냐 빨간색으로 비특수 관계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은 이 관계, 이 주주와 이 명의신탁 주식과의 관계 여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하간 평가를 해보니 92,633원을 평가를 해봤더니 4천주 곱했더니 3억 7천만 원 정도의 주식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이 3억 7천만 원을 누가 홍길동 씨가 CEO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3억 7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금액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저가 양수도, 저가 양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홍길동 씨가 사장님한테 주식을 3억 7천을 넘기는데 어떻게 넘기냐면 저가로 얼마에 2천만 원에 넘기겠다 이거예요. 저가로 2천만 원에 넘기겠다. 그러면 시가와 대가, 자 실질적으로 시가는 3억 7천인데 대가는 2억 받았으니까 이 차액 3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저가 양수도 개념에서 접근하면은 비특수 관계인의 경우에는 이 차액을 넘긴 것 중에 3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겠다. 이런 세법이 있으니 그걸 적용을 해보니 증여이익은
3억 5천만 원 중에 3억을 공제하고 남은 5천만 원만 증여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증여이익이다. 그러면 홍길동 씨가 3억 7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장님한테 넘기는데 사장님은 그 3억 7천만 원을 받아오면서 홍길동 씨한테 얼마를 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렇죠? 2천만 원에 대한 주식 대가를 지급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3억 5천은 부의 이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의 무상 이전이죠. 우리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걸 증여라고 하니까 이 무상 이전된 금액 중에 세법에 저가 양수도 고가 양수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서는 비특수관계인이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의 이익으로 보겠다. 이런 세법이 있어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진행이 다 된 거예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신고 이렇게 다 끝나고 증여세 납부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룰루랄라 다 모든 업무가 완전히 정리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대표님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 뜻밖의 일은 대표님과 일어나고 공동 책임자인 저한테도 일어난 꼴이 된 거죠. 자,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날아온 거예요. 과세, 예고, 통지 이렇게 날았어요. 과세, 예고, 통지. 우리 대표님들은 요거만 봐도 겁나요. 과세, 예고, 통지 이것만 봐도 겁나고 금액도 겁나죠. 8,700만 원 내라. 너 주식 이동했는데 8,700만 원 내야 돼. 왜 500만 원밖에 안 냈니? 8,700이나 세금 내야 되는데 너 잘못했어. 해가지고 가산세까지 첨부해서 이만큼 세금이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요 빨간 거 요로 갖고 온 거예요. 요 빨간 테두리의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납세자 성명 사장님 사장님 회사 주소. 자, 신고가액 너네 12,633원에라고 신고했어. 그러나 우리 국세청에서 평가해보니까 11만 7,306원이야. 너네 자산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를 해서 니들이 세금을 탈세하려고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네는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 표준을 왜 아까 3억 7천짜리를 2천만 원 주고 3억 5천이었죠. 그렇죠? 3억 5천인데 그 중에 3억을 빼고 저가 양수 3억을 빼고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이익 신고를 했는데 그거 아니야. 총 4억 6천의 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 가산세 포함해서 이만큼 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업무 처리한 한스 어드바이저와 같이 일한 사람들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예고 통지가 대표님한테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한테 딱 바로 전화 와서 한 대표 이게 뭐 세금 증여세 내라고 8,700만 나왔는데 이게 뭐요?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대표님 자료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잘 처리했습니다. 잘 처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의 우리의 실수 그리고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갔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을 이동을 했고 증여이익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세금 500만 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는 4억 7천 정도로 봤지만 꼼꼼하게 보고 과세를 했다. 주식 이동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본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이동 관련 컨설팅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꼼꼼하게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디테일해라. 첫 번째 디테일 누락하지 마라. 어떤 거를 신고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누락하지 마라. 두 번째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 자료에는 뭐 양수도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증명, 통장 이체 내역,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계산 절차, 이런 어떤 절차 내용,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라. 보관하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멋됩니다, 진짜. 이건 뭐요? 이럴 수 있어요. 다행히 저는 이런 자료를 다 제가 이제 원드라이브에 다 보관을 하고 있고 도장 찍은 내용 다 그 대표님들 잘 보관하시라고 강조하고 제가 컨설팅했던 프리젠테이션 내용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여하간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다음 장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산평가 오류다. 너네는 여기서는 얼마로 평가했다고 보는 거냐면요. 5,053만 2천원인가 이걸로 평가했다고 보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4억 7천이나 되는데 니들 평가 잘못했어. 그래서 세금 내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첫 번째 저가 양도에 대한 저가 양수 양도에 대한 저가 양수 양도 좀 헷갈리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대표님이 사왔으니까 양수지. 그런데 뭐 그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팔았지, 양도지. 이해되시죠? 양도, 양수. 그래서 그냥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양수. 자, 대표님 입장에서 양수 개념에서 근데 제 양도가 입에 익어가지고 이 개념을 했으면은 자, 이 개념이 됐으면은 자, 이 개념이 됐으면 주식 양도 신고가 돼야 돼요. 양도세 신고를 하는 거죠. 자, 당연히 여기서 양도세는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세는 꾸부정하는 자세를 좀 잡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세는 0원이죠. 왜 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액면가가 2천만 원이에요. 40% 아까 20%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 대가가 2천만 원이니까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차익이 없더라도 양도 신고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도 신고는 했어야 되는데 누락됐다. 증권거래소는 납부를 했어요. 참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증권거래세는 납부가 됐으나 양도신고는 안 됐다? 이걸 뭐 제가 양도신고를 한 건 아니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 거니까 이 실수 하나 이 실수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 이 세무서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 뭐 저가 양도 양수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양도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증여세 신고는 했어요. 그래서 신고도 했고 대표님이 납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양도 양수, 이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주식 이동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돼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곤란하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도 다 해결이 잘 된 경우지만 해결 안 될 때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대책 없이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디테일이라는 게 하나하나 과정을 놓치지 마셔라. 특히 여러분들 이 금액 자체가 세금 자체의 규모가 크다. 주식의 이동범 규모가 엄청 크다.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라. 정말 반드시 전문가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상황이었던 것. 요런 상황이었다는 것. 세 번째. 그럼 왜 한스 어드바이저 너는 9만 얼마였죠? 92,633원인가인데 여기는 11만 7,306원이죠? 운으로 계산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스 어드바이저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요거 평가일은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2021년 9월 30일자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요 국세청에서 평가한 거는 2021년 12월 31일자 평가를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회사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10월, 11월, 12월에 매출이 거의 이 회사의 매출이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하면 한 30억 정도가 30억이 뭐야? 거의 한 40억 정도가 요 3개월 이내 다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빵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빵 뛸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긴 문제가 뭐냐? 자,
양도 일자를 2022년 1월 31일 요때 양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스 어드바이저의 실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난 이제 세무사님한테도 물어는 봤는데 어차피 2022년 결산이 완료가 안 됐으니 재무제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 요때 평가한 금액으로 넘겨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이런 거로 인해서 그냥 이 금액으로 갔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웃기지 마. 이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때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뭐 반박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만큼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더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증여세 납부는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두 번째. 자, 요거는 나와 세무사와 한스 어드바이저와 세무사의 문제라면 두 번째. 업무 과정에서 대표님이 이 홍길동 씨에 만나서 도장을 받고 양도 대금을 주고 이런 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10, 11, 10월은 너무 바쁘다. 1월 달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제 깐에는 좀 조심한다. 그러면 1월 달에 그 뭐 인감증명서 뭐 주민 뭐 이런 거 다 받아서 도장 찍고 해서 1월 달에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물론 내 잘못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를 넘겨서 양도 계약이 됐다 그러면 평가일은 그 해 전년도 12월 30일 결산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저는 완전 실수한 거예요. 여기서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고도 했으나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인 회계사가 형 무슨 소리예요? 12월 31일로 평가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찍! 아우 창피. 찍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내라고 날아왔어요. 이런 형태로 산출세 계산해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한 8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4장 정도가 이제 대표님한테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한테 8,700만 원이랑 과세 예고 통지가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 처리를 이따위 한 거야? 뭐 이런 거. 창피해. 자, 다음 장 가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액이 날라왔으니까.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자, 국세청에서 평가한 건 11만 7천 원이지만, 저희가, 세무사님하고 다시 재평가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뭐 부채 이런 것들 다 해서 자산평가를 다 했더니 실질평가 금액은 10만 4천 원 정도 된다. 이건 언제예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평가해서 10만 4천 원. 자, 아까 저희가 92,633원이었을 때는 2021년 9월 30일. 자,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됐고 국세청에서 요 금액으로 과세 통지를 하였으나 저희가 대응하니까 다시 이렇게 했죠. 대응해 보니 이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홍길동 씨 주식의 가치는 4억 1,600 정도가 돼요. 4억 1,600. 우리가 92,000원 갖고 평가했을 땐 3억 7천. 여러분들 대충 금액 차이가 4,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4,600만 원 정도가 총 4,000주에 대해서 증가한 거죠. 즉 4,600만 원만큼의 뭐가 증여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여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국세청에는 이렇게 다 해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해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2022년 1월 31일 날 주식 양수도 계약이 된 내용, 당연히 대금 지급 여부는 당연히 된 거고, 두 번째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지금 아까 저 파워포인트 자료 있잖아요. 저가 양도한 내용을 첨부를 했어요. 그 컨설팅 내용대로 해서 첨부를 했고, 세 번째 요 평가 금액 비상장 주식 평가 조서를 또 첨부를 했고, 첨부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조사관하고 저희 회사 세무사님, 저희 도와주시는 세무사님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서류 준비해서 다 제출하고, 그 조사관한테 서류는 양수도 계약서, 저가 양도의 컨설팅 내용, 그 다음 비상장 주식 평가조서, 새로 평가한 거 104,164원이 나온 걸 다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세무사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해서 이러해서 이렇게 한 금액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사관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아온 거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요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3억 7천에서 2천만, 처음 우리가 신고한 요거 해가지고 3억 5,532, 3억 5,053만 2천 원, 이 금액에서 3억 빼고 5,053만 2천 원에 10%인 증여세 532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억 1,600에서 계산해서 대가 2천만 원, 3억 9천. 그러면 요 3억 빼버리면 3억 빼고 났더니 9,665만 6천 원에 대한 증여세 966만 원. 아까 한 500, 대충 500 냈죠? 460만 원 정도가 더 내야 되는 금액. 여기에 가산세 포함하면 약 500만, 1년 뒤에. 자, 이것도 언제 왔냐면요. 자, 보세요. 2022년 1월 31일 신고 내용인데, 언제 과세예고 통보가 됐냐면, 제가 2022년 11월경에 과세예고가 됐어요. 11월경에. 그러니까 한 10달, 11달 정도 있다가 보고 날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 다 꼼꼼히 국세청에서 보고, 여러분들 제가 그 잡지에 제가 이제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라는데, 세금에 있어서 있잖아요. 저는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세금에 있어서 국세청보다 똑똑한 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보수적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막 절세 이런 것들에 나는 진짜 7, 80%는 탈세에 가깝다고 봐요. 탈세에 가깝다고 봐요. 국세청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국세청보다 똑똑한 세금 전문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소명하고 절세하는 플랜들을 만들어 가긴 하겠지만 탈세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삼천포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했고, 요 차액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님하고 잘 얘기해서 제가 책임을 졌습니다.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 실수잖아요. 대표님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셨는데, 대표님이 더 추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컨설팅 하면서 그래요. 내 실수는 인정해야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대표님도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업무 과정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잘 좀 진행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상장 주식 이동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식 이동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옆에 전문가도 없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 보내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물론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전문가들을 한테 어떤 용역 제공을 해야 될 땐 비용이 발생돼요. 예를 들면 주식 평가 금액이라든가 서류 만드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고 제 수준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메일이든 어떤 통화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이번 장은 여러분들 특수관계는 좀 알아두세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친족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주주 출자자 이렇습니다. 정도 알아보시고 특수관계인은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걸 또 막 파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이런 어떤 컨설팅 업무가 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어떤 얘기가 들어올 때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뭐 상법상 특수관계인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이런 거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안내 하나 해드리고 오늘 10분 컨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라는 좀 약간은 좀 뭐랄까 블로그 같은 건데 잡지를 이렇게 주간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시라고 구독료를 월 구독료를 5,000원을 받습니다.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어떤 영업에 대한 공감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제 그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월에 적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제 멤버십이 돼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이 구독자분들한테 무언가 좀 소소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간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실 이 아이디어는 그 이스라 작가의 세바시 보고 일간 이스라라는 잡지를 만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일간지는 못하겠고 주간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스 어드바이저 영업 원칙 뭐 잘난 척 같지만 제가 영업하면서 소소하게 느꼈던 이야기들을 수필처럼 써보고 싶었고요. 한스 스타디는 여러분들 여기에 그 회계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재무 그 재경관리사 자격 따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중소기업 컨설팅 할 때 좀 필요한 내용들을 스팟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걸 좀 넣어드리고 싶었고 여기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 코디네이터입니다라는데 요거는 제가 법인 컨설팅 책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잡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보내드리려고 좀 적는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뭐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뭐 정책자금이나 고용지원금이나 뭐 세무 이런 정보들이 주간 들은 정보들 중에 압축해서 한두 가지 정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요건 뭐냐면요. 세무 컨설팅, 그 다음에 뭐 인사, 노무 컨설팅 이런 부분들 중에 진짜 중소기업 컨설팅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매주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잡지 형태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타블로이드 판으로 만든 건데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멤버십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PDF로 변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보낸 거죠. 1호니까 처음 보내드렸는데 자 모집합니다. 보실 분들 월 구독료 5,000원이고 구독 문의는 여기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 동영상 밑에 그 링크를 걸어 둘 거예요. 링크를 통해서 1호부터 4호까지는 제가 이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1호부터 4호까지는 무료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들 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뭐 한 5,000원 주고도 볼만하네 이러신다고 하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은 무료입니다. 지금 멤버십 회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호까지 열심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엑설런트한 성과내는 1월 마감하세요. 1월 이제 이틀 남았네요. 30, 31일. 저도 30, 31일 클로징 가야 됩니다. 클로징 가야 됩니다. 자, 마감 잘 하시고 여러분들 2월 달에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고 멤버십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회계 컨설팅 2월 달부터 멤버십 그 동영상 올라갑니다. 참조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